건강보험 공식 팟캐스트 건강이 쏙쏙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팟캐스트 건강이 쏙쏙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이 쏙쏙의 고정 패널 김수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달이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대통령께서 공포를 하셨거든요.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안심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치매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주제, 이 의문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는데요.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치매 케어 학회 장봉석 회장님 다시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치매케어학회 장봉석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공단 장기요양보험 실무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김홍일 차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단 요양운영실 김홍일 차장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 공식 팟캐스트 건강이 쏙쏙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치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집니다인데요. 먼저 치매 국가 책임제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장봉석 회장님, 그 치매 현주소 어떻습니까?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제 2017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72만 4천 명을 넘어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2%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치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단순한 개인의 질병 문제나 또 가족의 부양 부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될 우리 모두의 현실이다. 또 가까운 미래, 곧 다가올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 돌봄을 개별 가정에만 맡겨둘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복지국가의 정책 방향 네.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치매 국가 책임제가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기 전에 과거의 치매 돌봄의 경과 이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김홍일 차장님, 그간의 치매 어르신 보호 체계 어땠습니까? 네, 2008년에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2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치매에 대한 기본 지원 체계를 마련했는데요. 치매 상담센터와 콜센터를 확충하고 치매 검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치매 등급 5등급입니다. 치매 등급을 신설했으며 가족 자조 모임을 운영하는 등 그간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 지원까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존의 장기요양보험 치매 등급 같은 경우에도 이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에게만 해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신체 기능 중심으로 지원할 등급을 판단하고 있어서 신체적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또한 그 치매 돌봄과 의료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찾거나 제공 기관을 선택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나아가 그 치매에 특화된 장기요양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적었는데요. 네, 그 밖에도 치매 환자분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미흡해서 실제 의료 비중, 직접 의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은 다른 질환에 비해 낮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건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 안심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 하에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한 통합적인 치매 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크게 7가지 분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맞춤형 사례 관리,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치매 환자 의료 지원 강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 완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조성, 치매 연구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체계의 구축이 바로 그 7가지인 것입니다. 자, 하나씩 이제 지금부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장 회장님. 네. 자, 먼저 이 맞춤형 사례 관리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맞춤형 사례 관리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시, 군구, 보건소 여기 내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이 치매 안심센터 내에서 치매 어르신과 또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또 노인복지관과 같은 이런 지역사회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소개에 또 연계해드리고요. 증상이 더 심해지시면 입소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으로 연결해드리기도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는 경증 치매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증 치매가 왔어요. 이분들의 경우에도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제도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새로운 등급, 일명 인지지원 등급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만 확인되면 모두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인지 지원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네. 인지 지원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주야간 보호 기간을 하루에 8시간, 월 12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가족 휴가제를 시행하여 부양 부담이 많은 가족들은 이 치매 어르신을 단기 보호 시설에 맡기고 연간 6일까지 쉴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에는 그 치매 요양 시설의 확충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되는 겁니까? 경증 치매와 중증 치매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경증 치매 환자분들의 경우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주야간 보건의 치매 전담실을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를 해서 작년 기준 9개소에서 2022년에는 1398개소로 확충을 합니다. 중증 치매 어르신들은 보통 입소시설을 이용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예, 지자체 공립시설을 늘리고 민간시설을 전환을 유도해서 2022년까지 약 2,80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의 강화 이게 세 번째 추진 전략인데요. 치매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개선되는 겁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심리행동 증상, 행동심리 증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 그렇죠. 네, 이런 그 심리 증상 이런 것들이 좀 심하신 그 치매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계십니다.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죠. 네네네. 막 이렇게 배회하고 밤에 잠 안 주무시고 막 욕하고 뭐 심지어는 집에 그 불 지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치매 보호 시설이나 또 이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이상행동 증상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의 단기 집중 치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치매 안심 요양병원을 지금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을 대폭 낮춰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김홍일 차장님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이었는데요. 작년 10월부터는 10%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장교양 서비스에서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만 반값으로 경감해 드리는 것을 60%로 확대를 하고 기준 중위소득 51%에서 100% 사이에 들어가시는 수급자 분들도 본인 부담금을 40%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치매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벗고 나섰죠. 어떻습니까? 두 가지 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2009년도에 오사카에 있는 요양시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앞에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고요. 한적했었는데 시설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치매로 보이는 어르신께서 밖으로 나가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저렇게 나가도 괜찮으신가요?라고 여쭤봤더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르신 저분을 안전하게 시설로 모셔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생들과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6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본에 치매로 꽤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오오무타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치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는 치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나이를 먹어서 치매에 걸린다면 네. 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또 주변에서 만약에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내가 만난다면 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치매인이 보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갑니다. 학생, 직장인, 주부 누구든 치매인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고요. 거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치매 정책 또 방향과 같은 이런 큰 얼개는 분명히 중앙정부가 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또 관리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지역 실정 이런 것들에 맞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치매 파트너즈 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분들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나 또 가족들을 돕는 인력 풀을 말합니다. 지금 이 치매 파트너즈를 통해서 뭐 교육 또 봉사활동 캠페인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한 각종 도움들을 제공해드리겠다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치매 안심마을을 조성해가지고 또 인식 개선이나 돌봄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겠다. 또 치매와 관련된 후견제도, 특히 이제 공공 후견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신 분들, 또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층에 계시는 중증 치매 어르신들에게 의료 활동과 같은 신상보호, 또 장기요양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신상보호 영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 재산관리 등과 같은 업무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치매 노인 실종 제로 사업을 전개하겠다 해서 지역 내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경우에 경찰, 소방서와 같은 유관기관이라든가 치매 파트너즈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치매 환자의 인상 차기 같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수색해서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기적인 활동들도 펼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치매 국가 책임제 7대 추진 분야. 지금 5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2개인데요. 하나가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고요. 또 하나가 치매를 전담할 행정체계의 구축입니다. 김홍일 차장님,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그 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국가가 연구 활동을 지원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인데요. 지난해부터 국가 치매 연구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치매 연구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기술이 없다 보니 치료 연구에 주력하는 한편 원인 규명과 예방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치매 국가 책임제의 모든 것,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치매와 치매 국가 책임제의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루어 봤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마음을 놓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늘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께 유익한 복지 혜택, 행여나 그 모르고 놓치면 안 될 것, 이런 것들을 쏙쏙 알려주기 위해서 세심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채널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